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먼저 살펴보는 먼저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의료계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뒤흔든 이슈입니다. 바로 의대생 복귀 선언입니다. 2024년 초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숫자 무려 연 2,000명 증가. 이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수업을 거부했고 일부는 휴학과 유급을 택하며 학업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려 17개월.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치, 학생들의 진로 불안, 그리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점점 커지던 그때 2025년 7월 12일 의대생들이 전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환자 곁으로 가겠습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언론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고 교육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큰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지금 돌아오는가? 정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한 것인가? 그 17개월의 공백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 복귀 선언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부 정책, 의료계 반발, 학생들의 학업 현실,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 문제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귀 선언의 전말과 배경, 정책 결정 구조, 교육 현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긴 영향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한 줄짜리 발표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4년 2월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죠.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방의료 인력 부족 고령화 사회 대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한 해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곧바로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졸속 행정이라며 수업을 거부했고 실습을 중단하며 사실상 집단 이탈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죠. 전공의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료 거부가 이어졌고 의료 현장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단체 역시 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다시 설명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와 계속 협의 중이고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대 교수진들마저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고 일부는 강의를 중단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이 교육 현장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의대생들이 자리를 비운 채 1년 반 가까이 수업을 받지 않았고 학사 일정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교육부는 유급 처리와 휴학 인정으로 시간을 벌려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여야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하려 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충돌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7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정원 확대는 예정대로 진행이라는 입장. 의료계는 수용 불가라는 원칙 고수. 그리고 학생들은 여전히 교실 밖에 머무는 상태였죠. 그러던 중 2025년 7월 12일 전국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 선언을 발표합니다. 의대협은 단 한 문장으로 복귀를 알렸습니다. 의대생들은 돌아갑니다. 기자회견은 짧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정부는 즉각 환영 메시지를 내놨고 정치권도 의료 갈등에 큰 고비를 넘겼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귀의 배경과 시점 그리고 실제 실행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복귀 이후 교육은 어떻게 정상화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귀 선언 이후의 행보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 이후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바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복귀 다음날 전국 의과대학에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유급자 구제와 보강 수업을 적극 지원하라. 이런 지침이 담겨 있었죠.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특강 야간 수업, 주말 실습 등 초고밀도 학습 일정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은 기초과목 수업을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편성했고 대구의 또 다른 대학은 주말 실습을 필수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파르타 커리큘럼이라는 자주 섞인 말이 돌고 있지만 복귀한 이상 따라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귀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의 질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공백을 메우려다 보니 학습 내용의 깊이나 숙련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습 과목은
실제 환자를 다루는 만큼 시간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일정은 매우 빠듯하고 빽빽합니다. 두 번째는 학사 충돌 문제입니다. 복귀한 학생들, 복학 예정자들, 그리고 2025학년도 신규 입학생들이 모두 한 해에 몰리면서 교실과 실습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강의실이 부족해 한 수업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듣는 경우도 발생했고 병원 실습 인원 제한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실습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진로 불안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국시 재응시는 가능한가? 병원은 우리를 받아줄까? 휴학과 유급이 이력에 남는 건 아닐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의대생들은 현재 사회적 시선과 평가 속에서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의대생 복귀를 두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고 실제 캠퍼스 내에서도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마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든 늦었든 결과적으로 교육 시스템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복귀 선언 이후의 이변화들, 과연 이 흐름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남기게 될까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단숨에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판과 의문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된 질문은 왜 지금 복귀했는가? 였습니다. 정부나 의대협 측에서 정확한 협의 결과나 양해각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달라진 조건은 없는데 왜 학생들은 17개월 만에 스스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걸까요? 일각에서는 복귀 결정이 정치적 타협이나 비공식적 보장 속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총선 이후 전국이 안정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물밑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유급 구제 및 불이익 최소화, 의대 정원론의 재조정 등 암묵적인 신호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 번째 논란은 복귀 시점과 관련된 국민 감정입니다. 17개월 동안 공백을 만들고 국가 의료 시스템에 불안을 안겼던 학생들이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복귀 자체는 환영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국민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국시 재응시 기회는 너무 쉽게 주지 말아야 한다.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추진의 방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원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여전히 복귀 선언과는 별개로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전공의 단체 역시 복귀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돌아왔지만 정책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귀 선언이 의료계 내부의 분열을 드러낸 셈이죠. 네 번째로 지적되는 건 국민과의 소통 부재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의료계는 집단 반발로 맞섰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은 설명도 설득도 없는 정책, 그리고 불편과 불안만 남는 현실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사 집단에 대한 불신,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복귀 선언은 단순한 학사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학생들이 중간에 끼어 희생된 사례이기도 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대생 복귀 선언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024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그에 따른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와 휴학, 17개월이라는 긴 공백, 그리고 2025년 7월 전격적인 복귀 선언.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교육정책, 의료 시스템,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민 정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돌아왔지만 그동안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교수진과 교육부는 학사 복구에 힘쓰고 있고 학생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의료계 내부의 입장 차이도 뚜렷합니다. 또한 국민은 이번 사태를 보며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과 전문가 집단의 책임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리고 국민을 얼마나 설득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 역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복귀한 학생들의 교육 품질을 보장하고 혼란 없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너진 의료계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인지, 지역 의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면 앞으로도 이처럼 중요한 사회 이슈를 팩트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의료 시스템의 방향.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먼저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